25년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6.27하고 9월 7일하고 10월 15일 이렇게 3중 규제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갭 투자 이제 수요 차단을 했던 거라서 DSR이랑 LTV랑 뭐 그 외에 이제 강력하게 차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날 장기적 공급 안정 시그널 이제 해가지고 공공주도에서 수도권 외곽 신도시 집중된 뭐 장기주택 공급 계획 발표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공급을 원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날 즉각적인 시장 과열 진화해가지고 전역을 토호제로 묶어버렸죠. 지방에서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실거주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예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그래서 뭐 매물이 이제 실종이 되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왔는지를 봐야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단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기들 뜻대로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래 절벽이 완전 생겨버렸어요. 이제 뭐냐면은 일단 투자 자체가 수요가 안 나오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실거주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매물을 찾아봤는데 강동 쪽에 있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단지들 있잖아요. 뭐 그라시움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지들 찾아보시게 되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듯이 뭐 반포 쪽에 월세가 뭐 1,000만 원, 1,500만 원 해도 뭐 월세를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10월 15일 3중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으려다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아예 잘라버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토지를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공산국가 빼고. 허락받아라. 네, 허락받아라. 이건 뭐 경제적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니까 이제 뭐 정치 정당과 상관없이 진짜 실수요자들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 집을 미리 투자를 해서 실거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DSR 규제하고 고금리에서 매도자는 뭐 토호 자체 해가지고 묶여서 매매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서 주거 이동을 하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만 좋은 집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5억 이상의 대출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뭐 투자나 아니면 투기 수요, 고가주택에 대한 시장들이 마비가 돼야 되는데 계속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랑 신고가들을 다 확인해보고 왔는데, 심지어는 뭐 그 강남에서 맨 밑에 있는 뭐 우면산이나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들도 계속 슈팅이 나와서 실거래가가 이제 완전 상단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안전자산으로 계속 모이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건 강남이다라고 하니까 서울 또 강남이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핵심지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급여 생활자가 뭐 이런 생활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직장의 구성들이 다 월급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전문직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살아오시면서 모아놓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한 6억, 7억 아니면 8억이라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생활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아예 다 막아버리고 뭐 생애주택 구매가 아니면 LTV 자체가 아예 하향으로 조정이 돼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도 있지만 이사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결국 좋은 곳을 가려고 하면 전세도 지금 뭐 어려운 상태고, 그럼 결국 월세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거니까 계급 차이,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계급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막히니까 매매가 아예 불가능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전세를 끼고 있던 매물들 자체를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잔금을 다 치고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의 공급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을,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벌써 3번의 게임을 해본 거예요.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고위층 분이 그 투자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진짜 마법과 같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엄청 유명한 채널에서 집은 돈을 다 모아서 사는 거다, 뭐 어디 감히 없는 것들이 자꾸 상층부로 올라오려고 하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알뜰살뜰 모아서 사랍니다. 그렇죠. 이제 뭐 쓸 거 쓰지 말고 먹을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껴가지고 이제 집을 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정작 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분이 나가리. 그 직을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거를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 명예보다 강남 또는 핵심지에 집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죠. 강남은 신고가 비율이 75%가 나왔고요. 마용성은 60%가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봐야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것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웃긴 건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 외곽권들은 신고가 비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0%랑 20%로 몰려있는 곳들은 진짜 초역세권에서 그 동네 대장급 되는, 여기에 동탄도 포함됩니다. 예. 동탄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뚫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실제로 서울에서 고가가 쏠리는 건 20억, 20억, 30억대가 넘어가는 대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들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요. 자, 5달 만에 월세가 1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와. 기사를 발췌한 거거든요. 성북구의 월세가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북구가 160만 원이면 마포는 적어도 얼마 할까요, 월세가? 적어도 미니멈으로. 200 이상 뭐 최고. 200. 200 이상 뭐 최고. 그러니까 내가 직주 근접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서 마포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 맞벌이 기준으로 둘이 연봉을 합쳐서 그래도 1억 5천 정도면 부부 월급, 그러니까 급여생활자가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월세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관리비 들죠. 아이 교육비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월세만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결과로 강북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도 없이 실거주를 막아버리고 실제 수요에 대한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성북구가 월세가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북구에서 85만 원 월세 내고 살던 친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밀려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더 북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다가 월북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집이 없어지니까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0만 원이 싸냐 비싸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매물이 없다니까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월세를 더 내거나 아니면 진짜 주거 환경이 조금 낮은 뭐 원룸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빌라랑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밀려 나와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것 뿐이지 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녹여야 되는 친구들이 어쨌든 내가 살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밀려는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수 수요가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지.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되면은 안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에서 더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에 대해서 오늘 좀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부산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들 막 분양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부산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많아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저보고 앞으로 강남은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보시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단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매물이 귀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가시적인 뭔가 호재들이 생기는 단지들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 강남의 자산가분들 진짜 압도적인 자산가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 듣고 또 긁히지 마세요. 강남에서 못 사는 애들이 대치동이랑 도곡동에 산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구정이랑 청담은 전통의 부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아편이랑 뭐 삼성동이랑 이런 곳을 가보고 청담동을 가보게 되면 동네 안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동네가 보면 되게 차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북적거리고 사람이 많아서 불편하고 뭐 공간에 대한 그런 바글바글함이 덜 하거든요, 보면. 근데 신산 5년을 지나서 도곡 대치로 딱 내려오게 되면 뭔가 번잡스럽고 뭔가 소란스럽고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담동이랑 압구정 이런 데는 공간을 넓게 쓰시면서 되게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대치동이랑 그쪽에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뿐만 아니라 송파나 아니면 그 외쪽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공부시키고자 하는 수요들이 계속 주말에도 평일에도 계속 몰리기 때문에 북적거림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쓰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내려와요. 압구정이 8사 기준으로 75억, 그 다음에 청담동이 한 50억에서 60억, 그럼 삼성동이 한 40억대 유지하고 있고, 이제 도곡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30억, 35억 요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개포는 왜 특이하게 대치동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가느냐? 대치동은 되게 구축인데 얘네는 새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를 키셔가지고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 8사 기준으로 30억입니다. 일원동이 가깝나요? 강남에서? 멀죠? 네. 근데 3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상가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서가지고 폴바셋이랑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아파트는 구축이지만 주변에 있는 상권을 되게 깨끗하게 쓸 수 있고 초역세권으로 지하철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편익이 나오고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되니까 언젠가 얘네들도 개발되겠다라는 기대 심리로 얘네가 84가 3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랑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그대로 세워지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강남하고 마영성은 더 슈팅이 많이 몰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지에 대해서 왜 그 서울숲 푸르지오를 좋아하냐고 저한테 엄청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가격을 보세요. 한강 그 끝으로 구멍만 딱 보여도 26억이에요. 한강 냄새만 나면 26억이고요. 한강이 전면부로 보이는데 지금 30억을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눌려 있었어요. 왜? 서울숲 푸르지오는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최신축도 아니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뭐 이런 물건들을 찾다가 나오는 거예요. 금호두산도 지금 구평이 뭐 17억, 18억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언덕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격으로 보여주시면 그렇게 오래되고 가치가 없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금호두산이 동탄의 대장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노선에 대해서 어떤 생활권을 누리면서 어떻게 출퇴근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1번이지 학원가나 뭐 직장, 금호동에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없잖아요. 네. 근데 비싸다니까요. 현금 부자들이 자꾸 꾸준한 수요로 간헐적으로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지방의 자산가들이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거예요. 뭐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또 전문직도 만들거나 또 이렇게 막 대기업에 보내니까 오히려 지방의 핵심지 수성구, 뭐 해운대구, 수영구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지방에 있는 거주지를 팔고 서울로 넘어오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자산가들이. 지금 범어동에 있는 W가 18억을 찍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특이성이 있어요. 원래 한 시세가 16억인데 전면부에 되게 이렇게 쾌적하게 막힘이 없는 동이라서 R이라서 18억을 찍었는데 잠깐 그분이 18억에 팔았어요. 그럼 그분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나요? 실거주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상단을 찍어주는 거예요. 범어동이 해운대 뭐 마린시티가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는데 부산에서 사업을 대대손손 오래 하셔가지고 진짜 현금이 금고에서 썩는 분이 있었어요. 그 돈 썩는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나본 자산가 중에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금고에 있는 현금을 마당에 펼쳐놓고 햇빛에 말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대표님 그 왜 현금을 말리세요? 이러니까 그 책 오래 놔두면 벌레 생기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돈도 그렇다. 그래서 돈 오래 놔두면 구멍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마린시티에 최고 좋은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서울에 있는 집도 못 사는 집인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 서울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죠. 진지하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초상위층에 있는 자산가들도 서울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60평이 뭐 30억, 뭐 35억밖에 안 하는데 강남에 84, 30평대 자기 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자기 집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대니까 현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지금 비핵심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시장 자체가 얼어붙더라도 가격 방어가 되는 곳들은 계속 상단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실이나 여러 가지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지 말고요. 뭐 악플 다실 분들 그 악플 다지 마시고요.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인천은 서울 수도권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천에 있는 청라하고 송도에서는 서울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송도랑 청라가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세대가 지금 청라랑 송도 쪽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가서 살고 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원룸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월세를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수요가 막 붙어가지고 매수세도 붙고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아들도 연세대 거기 캠퍼스에 왔었잖아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도 막 거기에 집 사고 하면 되는데 왜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생활 편의성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누리고 싶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공간들이 거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인천은 저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지에 있는 그런 신축들 몇 개를 빼고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가 안 붙는데 그 수요가 지금 어디로 옮겨 붙고 있냐면 철산으로 옮겨 붙고 있는 거예요. 비핵심지로 되어 있는 서울 외곽 있죠. 뭐 일산 쪽이나 뭐 저기 파주 쪽이나 아니면 그 외곽 쪽으로 빠지는 곳들 있잖아요. 삼기 신도시나 검단 그 외에 막 저기 별내 그러니까 구리 이쪽으로 해서 멀리 있는 것들은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핵심지들처럼 불이 붙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수요자의 매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계속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거주비를 아껴가지고 갭을 해놨다가 내가 버는 수익이 커지는 그 폭을 따라서 대출 대환을 활용해가지고 중심지로 들어오고 하려는 실거주자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중심지는.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정부 대책이 나온 지 10월 15일 날 나왔죠. 11월 15일, 12월 15일, 그리고 1월쯤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이거 해도 고가는 계속 나오는구나. 역시 부동산이 최고구나라고 해서 다시 새해가 되면 매수세가 붙을 거예요. 핵심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1월이 되면 뭐가 풀리냐면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이나 대출 여력들을 다 쓰고 나서요. 1월이 되면 세팅이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카운팅인지. 대출 여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출을 알아보고 갈 건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건 전세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거나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서 월세를 내야 되는 친구들이 계속 외곽으로 몰리는 것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서울 인구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 갖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에 대장 아파트가 노형동에 있는 아이파크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를 84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위파크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그때 분양가가 13억이었어요. 제주도 인구가 60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13억? 구로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데도 그 지역에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으면 가격의 상한은 없는 거예요. 올라가요. 핵심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사시면 되고요. 외곽은 직격탄을 맞을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왜 12월이라고 하냐면 12월이 지나면 이제 선거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표를 사기 위한 정책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거냐 안 완화해 줄 거냐랑 금리 인하 시점이랑 이제 PF 공급 절벽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더 움직여서 중심지는 더 올라갈 거고요. 관심이 없는 단지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이러세요. 다산에 있던 구리랑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인창 이 편한 세상이 올라간다던데. 왜냐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슈팅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한두 개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근데 그 외쪽에 있는 단지들이 멸망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거냐 안 완화할 거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표심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한테 정권을 넘겨준 게 집값이 박살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다음 선거에 대해서 사활을 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 가지게 되면 인허가나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사는 정책들을 피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올 때까지 좀 어루만지다가 국회의원까지 다 갖고 가면은 얘기 드린 것처럼 타노스처럼 그러니까 정권 말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줬다 때렸다 풀어줬다 때렸다는 건데 이번에 제 지인이 민주당을 되게 지지하는 골수 팬이에요. 근데 그 방에서 이번에 어떤 멘트들이 떴냐면 이번에도 뒤통수 맞았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자기들은 좋은데 핵심지 이런 거 가지면서 저희들 보고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표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만약에 필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한정 완화하는 정책들을 펴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잘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의 편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 보셨죠? 치킨 먹고 치맥하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보면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고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렸다가 변수가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피터 린치가 금리를 맞추지 말라고 하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어떻게든 경제 논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와 감당하지 못하는 금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을 때 기준금리는 그냥 5%로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부동산 거기 계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찾아보시게 되면 금리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5%로 잡았을 때가 그냥 최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막 내 머릿속에 생애 첫 뭐 대출을 받고 뭐 무슨 디딤돌을 받고 이래가지고 뭐 2%, 3% 뛰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따블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확실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금리를 계산하실 때 보수적으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자, 그리고 공급절벽은요. 제가 어제 오늘도 지금 서울을 돌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러 왔는데 와, 진짜 서울은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구로현대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구로현대도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정도로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는 메리트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부가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를 뜯으면 돼요. 근데 왜 못 듣죠? 분담금 문제도 있고 이주 문제도 있고 지금 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를 켜가지고요. 25년 이후부터 30년까지 서울의 공급량을 보시게 되면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구축에 살던 사람들이 그나마 신축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계속 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번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녹번, 그다음에 상암에 있는 DMC 막 대장단지 이런 데로 많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되게 되면 공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외곽에 있는 신도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곽에 살고 싶으신가요? 안쪽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급이 없을 거고 금리는 모르고 대출은 이거보다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보유세. 그렇죠. 후랭이님은 보유세 언제 할 것 같습니까?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이미 준비는 돼 있는데 네. 언제 칼을 휘두를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면 할 겁니다. 선거 끝나면. 이거 아니면 선거 전후로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선거를 딱 기점으로 할 건데 그 빌드업을 내년부터 할 거예요.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보유세, 종부세가 막 올라갔었을 때 집을 집단으로 던진 지역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 부자분들 많잖아요. 수성구 분들이 수성구 핵심지에 집을 팔고 어디로 가셨냐면 알파시티로 가셨어요. 지금 그분들 다 병 났어요, 병. 무슨 병? 화병.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외곽에 저렴한 데로 이동을 했는데 이 집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네는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유세가 올라가도요. 버티셔야 돼요. 강남 파신 분도 있습니다. 그때. 예. 버티셔야 돼요. 왜? 정부가 무한정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데 민주당이 내 집을 건드리잖아요. 바로 배신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보유세 올려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 올린다니까요. 올리잖아요. 올리면 진짜 정권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세금을 5억씩 내라고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1%, 뭐 2%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무한정 거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걷는다고 칠게요. 걷으면 바로 정권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예전에 그 과오를 봤기 때문에 함부로 못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분명히 압박을 하려고 꺼낼 거예요. 표심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뜯고 부자들이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토호제를 지정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월세가 2배가 돼버렸어요. 어디가? 강북의 성북구가. 4호선 라인이 160이면 23579는 최소 200은 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 데가 반지하 나가야 돼. 다 그냥 기생충 찍으러 가야 됩니다. 송강호랑 그 여자 배우분 이름이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북구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막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저를 공격하시는 악플에 근거를 대라. 후랭이님은 논리적으로 물어보는데 왜 근거가 없냐? 근거 다 갖고 왔어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할 거냐면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선거의 타이밍을 보고 꺼낼 거다. 그리고 뭐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무조건 버티셔야 된다. 특히 강남 갖고 있는 분은 절대로 파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입자에게 이 폭탄이 전가됩니다. 지금 이제 월세 폭등에 서막이 올라간 거예요. 마포의 구축 아파트들도 팔사가 보증금 1억에 월 300입니다. 300.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6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빌딩 시장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임차가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진짜 있잖아요. 종부세를 많이 내더라도 차라리 월세 테크를 아파트로 하시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지금 하시면 임차를 못 맞추신다니까요. 왜? 무신사 같은 애들이 강자로 나타나가지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런 단지 내 상가나 외곽 상가들이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 말 하잖아요. 원수에게
신도시 상가 분양을 추천해라. 그렇죠. 그 요즘에 히트하고 있는 그 김 부장님 이야기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책에 나와요. 막판에 퇴직을 할 때 월세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친구들이 건물주인 게 부러워가지고 외곽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뭐 좀 되게 힘들어졌다가 뭐 가족들끼리 사랑의 힘으로 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책 읽어보세요. 저는 그 얘기가 상가를 왜 분양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 시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수록 아파트 형태를 갖춘 쾌적한 단지의 월세는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생충을 찍으러 가고 월세는 폭등을 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돈 많은 분들은 더 쾌적하게 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광역버스 노선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광역버스를 타는 줄이 더 길어질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빌라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면 결국 외곽에 있는 아파트로 몰려나는 거예요. 아실에 가시면 서울 인구 추이가 보이실 겁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정확하게 100만 명이 줄었어요. 100만 명이면 25만 가구잖아요. 4인 가족으로 나누게 되면 25만 가구면 아파트 수로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올파포가 12,000세대거든요. 올파포 20개가 날아간 거예요. 올파포 20개가 날아갔는데 왜 서울 집값은 올라가는 겁니까? 인구랑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일본처럼 안 됩니다.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은 버블 시대 때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거품 경제가 일어났지만 한국은 LTV 그 다음에 DSR 그 다음에 DTI를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버블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집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데는 나중에 반등을 빨리 할 거예요. 왜?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좋아하시던 올해도 30억 가까이 찍고요. 헬리오시티도 지금 30억을 돌파해요. 여러분들 그때 저희 영상 때 가락상중 되게 막 이게 무슨 뭐 송파냐 이런 얘기 하신 거 있죠. 가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84 지금 18억이에요. 18억. 그때 보여드렸던 그 2급지에 있는 3익 아파트 있죠. 25억 언더로 매물이 없어요. 방이랑 오금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25억 이하 매물이 없고요. 그 옆에 있는 방이코롱도 23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여마천 가고 있는 계룡역 쪽에 있는 상하 아파트가 84가 16억이 넘어요. 그 원래 10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존구역상으로 가격이 흘러간다라는 건데 저보고 어떤 분이 자기 성함을 오픈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런 행정구역상의 급지로 나누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격의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악플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살 테니까. 저는 가격의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월세를 내야 되는 건 다 전가가 될 거다. 그래서 K자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기사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죠. 근거 갖고 왔어요. 근거 가지고 왔죠. 여기 링크 헤럴드 경제에 나왔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또 갖고 왔어요. 잠실 엘스 5구 31억 강남 5구가? 뭐 일단 기사에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기사, N뉴스에나 파이낸스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꾸 근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사요. 이거 가지고 악플 너무 많이 다셔가지고 이 약 물고 준비하면 준비해요. 저 성격 되게 집요하거든요. 보세요. 국민의 절반이 내년에 집값이 오를 거래요. 여러분들. 2,500만 명이 오른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 절반이 이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네. 자, 전세 한숨 쏟아지는데 내년에 더 오른다고 경고하고 있죠. 네, 전세 없어요. 전월세는 아주 난장판이 네,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주인이 전세를 나가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알아서 2, 3억을 싸들고 와서 한 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막 생긴대요. 원래 그 계약갱신을 하면 몇 프로밖에 못 올리잖아요. 5%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거시킬까봐. 왜냐면 실거주 하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돈 싸들고 와서 한 번만 더 계약하게 해달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소외된 지방은 침체 일로. 그러니까 외곽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 안 됩니다. 왜냐면 아프면 서울 오고요. 공부도 서울로 오고요. 뭐든 다 서울로 오려고 해요. 옷을 사도 서울로 오려고 하고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 서울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는 거를 척도가요. KTX랑 SRT 그 표를 검색을 해보세요. 표가 없다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표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새 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예약이 힘들어요. 대기업에 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캐리어족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진짜로요. 부산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서울로 오게 되면 젊은 여자분들이 뭐 도산대로나 뭐 아니면 그런 좀 힙한 팝업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많이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편찮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지금 또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병원 수요가 진짜 늘어나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커질수록 혈관이랑 심장질환이랑 뇌질환들이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표는 더 구하기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돈을 서울에서 쓴다는 거예요. 구리 인창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다산 별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일산 킨텍스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강남에서, 마포에서, 용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그리고 자, 이 논리가 왜 받쳐주냐면, 자, 보세요. SRT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수서 3익이죠.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SRT를 타고 계속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은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거기에 수요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RT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서센자 아시죠? 서센자, 서울 센트럴 자이. 거기 기사에 찾아보시면 벽 갈라지고 물 샌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국평이 20억이 넘었어요. 왜요? KTX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센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있고요. 수서 3익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뭐 벽이 있고. 그리고 개포에도 예전에 비 많이 와가지고 잠길 때 지하주차장 막 터지고 물 샌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에 하자고 할 때 그걸 싸게 파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행정구역이에요, 여러분들. 행정구역과 편의성. 그리고 예전처럼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러면 진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는 다 개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되니까 제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석 전에 사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토호제로 묶어버리잖아요. 사라고 했잖아요. 근거 다 가지고 왔고요.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마십시오. 친구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정부를 믿어요. 말을 금방금방 바꾸는데. 선거할 때 규제와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급은 요만큼도 안 하고 다 지금 세금하고 그런 걸로 하는데 자, 그리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더 심해질 겁니다.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돼요. 뭐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 혼자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뭘 같이 가요. 어차피 다 가다가 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다 막 발 걸고 막 뒤에서 때리고 이럴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세요. 자,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질 거냐고 하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온 커피가 네. 더벤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000원 가까이에요. 2,800원 하더라고요. 디카페인으로 샀는데 3,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김밥이랑 라면을 먹었거든요. 11,000원이에요. 11,000원에 3,000원이면 밥 먹고 이제 그냥 일반 서민 음식이죠. 라면에 김밥 먹고 커피 마시면 14,000원, 15,000원이에요. 그럼 직장인이 점심도 밖에 먹고 저녁도 밖에서 거의 대부분 먹잖아요. 그럼 하루 식비가 3만 원이에요. 그럼 20일, 30일 기준으로 밖에 나가면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라면, 김밥, 커피만 마시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비싼 커피가 아니잖아요. 스타벅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나온 사회 초년생들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데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질 거냐면 지금보다 체감상 물가가 살인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물로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로? 아파트로. 특히 서울은 핵심지 23579 걸리는 거.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구로, 두산, 위부 좋다고 얘기했어요. 구로, 레미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안주공 좋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강남 아파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사셔도 된다니까요. 역세권의 생활 환경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시며 무조건 사셔도 돼요. 왜? 서울로 더 몰릴 거고 빌라랑 오피스텔이랑 도생이랑 뭐 그런 생속에 사는 것들이 버거운 분들이 다 나올 거니까. 물론 주차 난이도는 있죠. 근데 다 태생부터 부자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남 좋은 거 나도 다 안다. 뭐 나 같아도 너처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 중에 구로, 두산, 이부를 사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아마. 네. 좋아요, 진짜로. 가보시면 쾌적하고요. 옆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딱 쾌적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평일에도 주말에도 얼마든지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아이 키울 때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의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뭐 10억, 20억 하는 아파트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사요?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데.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뭐 조금 철산으로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관악으로도 들어오고 사당으로 들어오고 이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구로, 두산에서 시작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노력을 해서 한 15년 정도 힘을 쓰시면 사당, 이수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으로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구로, 두산, 이부에서 시작한 친구 보고 너 10년만 노력하면 압구정 현대 갈 거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당 정도만 들어와도 진짜 쾌적하거든요. 출퇴근 하나도 안 어렵고요. 반포도 가깝고 강남도 가까워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아무도 믿지 말고 정부 정책 절대로 믿지 마라. 정부는 나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냐면 자기의 편이에요. 내 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상생 임대 뭐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지금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이예요, 자이. 근데 얘는 LH 자이예요.
같은 입지에 있어요. 그럼 어느 걸 사고 싶으세요? 진짜 순수한 진짜 순수 자이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지금 네이버 지도를 피셔가지고요. 도안 신도시를 검색을 해보세요. 도안 신도시에 가시면 수목토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수목토 도안 신도시에. 그럼 거기에 아이파크부터 우미린까지 해가지고 아파트가 쭈루미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수목토가 유독 싸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저평가인가요? 어떤 그 부동산 가르쳐 주는 분들은 이게 저평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오지 않나요? 수목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그리고 올파포랑 올림픽 선수촌이랑 도로 하나 차이인데 가격이 똑같거나 올선이 더 비쌉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지하는 행정구역과 브랜드 파워라고 지도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목토 가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대전 사람 아니에요. 수목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도안, 네. 싼가요, 안 싼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싼가요, 안 싼가요? 가격까지는 네, 엄청 싸요. 수목토 아파트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정부는 믿지 마시고 지금 지방시장은 오히려 이제 인구가 많은 쪽에서 살아나고 있다. 수성구랑 해운대구 쪽으로. 그리고 아직 뭐 대전이랑 이런 곳은 광주는 온기가 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조금 화랑을 띠고 있는 게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 남구. 그래서 뭐 많이 물어보세요. 문수로 아이파크가 좀 오래됐는데 팔고 딴 데를 가야 되지 않나요? 가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 문수로 아이파크랑 지금 야음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양가랑 문수로 아이파크랑 지금 연식이 10년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야음동과 문수로가 주는 파워가 10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입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무거동 넘어가는 데다가 지금 아파트 또 하나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사셔야 되는지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울산은 일단 그 문수로 아이파크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될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수로를 압도하겠지만 그것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 거를 막 살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도 지방도 무조건 핵심지 입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들만 들어가셔야 되지 외곽에 호재가 있다고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건설사가 배불리 먹고 막 자기네들 행복하게 사는데 다 그냥 돈을 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절대 믿지 마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각자 도생인데 인플레는 계속 일어날 거다. 그리고 보유세는 조만간에 나올 건데 언제 할지는 선거 타이밍을 보고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면 더 핵심지로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송도 검단이 아닌 서울인가? 부동산 하는 그 강사분들 중에 또 뭐 검단이 기회의 땅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요거 인터넷을 한번 볼까요? 검단 힐스테이트 2차, 검단 2차 우방 IUCL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되게 길거든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뭐 당하지구 영남 탑스빌부터 시작 당하 풍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이름이 붙고 밑에 있는 아파트 막 이름들이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름 갑자기 긴데 생각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설마 동탄 가시는 거예요? 네, 동탄 한번 가려고요.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 2차, 동탄역 에일리넷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오면 저 기가 막히죠. 동탄 금강 펜티리움 센트럴 파크 1차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아, 길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이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동탄 그러니까 동탄 뭐 금강도 아니고 뭐 센트럴 파크에 막 포레스트에 막 레이크까지 막 붙고요. 네. 그러네, 여기 구로레미아. 아, 예, 그 얼마나 가고 심플하잖아. 심플하잖아요. 설명을 덕지덕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안 붙이네. 자,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길죠? 길죠? 개 길다. 길죠? 되게 길다. 길죠? 자, 동탄역 시범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아파트 뭐지? 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3. 이 뭐 로마자로 또 붙여놨네요. 3차. 네, 그죠? 길죠? 네, 멀면 길어지는 겁니다. 멀면. 역삼 현대 아이파크 뭐 이렇게 끝이에요. 역삼 이편원 세상 끝이에요. 역삼 뭐. 네, 역삼 레미안 끝이에요. 이름이 안 길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검남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에서 멀어지는 곳들 이름이 이렇고 핵심지는 이름이 깔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요거 보여드린 거고요. 검단 얘기를 하다가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실거주 만족도와 자산 상승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분양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같은 돈이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서울이 나은지 그리고 지금 검단에서 수익이 나셨다면 현명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송도 검단 좋아요. 그리고 너무 쾌적하고요. 계획도시라서 도로도 되게 반듯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송도의 장점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센트럴 파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호수공원도 있고요. 녹지랑 미관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족 기능, 삼성 바이오와 셀트리온 같은
고소득 바이오 일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두익 국제학교도 있고 포스코 자사고도 있고 명문학군이 있어요. 너무 좋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검단은 적당한 서울에서 전세 가격 정도 되는 걸로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단에 분양했던 최근 아파트들을 보면 네. 단지 내 커뮤니티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 거기 때문에 학교도 새 거, 상권도 새 거, 다 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1호선 연장과 GTX 뒤인데 계획이라고 돼 있죠. 네. 계획,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안 된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는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걸 그냥 장점으로 넣은 거예요. 장점으로. 그죠? 실거주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쾌적하게 사는가는 맞아요. 그리고 신축의 공원의 주차장의 상권의 쾌적성은 맞습니다. 송도랑 검단이 서울보다 우위인 것도 맞고요. 인정해요. 자, 근데 얘네들이 미래에 더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송도랑 검단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한 새벽 5시쯤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5시에 일어나서 한 7시쯤 몸을 실어야 이제 한 9시 전에 회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삶이 어떠세요? 나는 검단 대장에 사니까 너무 행복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송도 대장에 사니까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리적 거리예요.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졸려 죽겠다. 네. 자, 그래서 지리적 고립이 되어 있는데 서울은커녕 인천 구도심과도 분리된 섬입니다. 송도. 섬. 제가 섬 같은 데 싫어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그리고 서울 접근이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빠가 이러다가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송도 살다가 서울 출퇴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는 셀트리온이랑 바이오로직스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이분들이 연봉이 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부부끼리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송도에 사놓을까요? 서울에 사놓을까요? 서울이요. 왜요? 송도 너무 좋은데. 풍림아이언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송도의 대장. 송도 대장 지금 풍림아이언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 연구원입니다. 네. 전 서울에 살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직주 근접 중요하잖아요.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 산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프로님이 안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 심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득을 많이 벌게 되고 하면 어떤 문제의 귀결이 되냐면 여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애 공부를 그냥 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부부가 연봉이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을 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여기서 뭐 월세 살거나 할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뭐 핵심지에 넣어놓는데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연구원이랑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단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소득이 되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멀다. GTX 지금 A가 됐나요? A가 반만? 반만 됐죠. 네. 그럼 B는 언제 될까요? 기약이 없습니다. 네, 기약이 없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5조 들거든요. 5조를 어디서 갖고 오죠? 지금 재난지원 그 국가에서 준 돈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하느라고 국가에 돈이 없는데 지자체는 돈이 더 없단 말이에요. 5조를 어디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검단은 공급이 너무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를 딱 지었는데 이게 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대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지도 봤을 때 검단이 넓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검단은 도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도시 안에서 안 불편하거든요. 그럼 옆에다가 새 거를 싹 지어버리게 되면 대장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얘가 어디냐면 고덕 신도시 평택 주변으로 평평한 택지잖아요. 거기는 땅을 다질 필요도 없어요. 워낙 평평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빵 지으면 새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없고 새로 생기면 그냥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지금 상담한 분 중에 평택 이편한 세상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분양받으셔가지고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안 팔린대요. 신축에 커뮤니티 막 좋고 SRT 바로 탈 수 있는데 안 팔린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단은 새 거를 너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방을 치고 올라가는 한계들이 있다. 그는 그 주변의 땅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5년 뒤에 내 아파트는 옆에 새 아파트와 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워요. 어차피 지금 토호라서 안 되기도 하지만. 그죠? 자, 그리고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편처럼 독보적으로 빈 땅 없이 딱 대장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 가격이 상방을 계속 치고 갖고 싶으니까 올라가는데 옆에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또 새 거가 생기니까 계속 이동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단은 또 이제 심각한 게 배드타운일 뿐이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도가 검단보다 비싼 건 송도에 일자리가 있고
그 국제학교 같은 것들이 첨단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을 방어를 하는 거지. 검단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새 거가 생길수록 계속 사고 팔고를 할 거예요? 그럼 정부만 좋은 건데? 거래세, 보유세만 나올 때마다 정부한테 세금만 내는 건데 좋을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 분양받은 분들은 수익률이 괜찮아요. 자, 송도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에 초기 계약금 4,500만 원을 넣고 총 분양가 4억 5천을 넣어서 지금 현재 시세가 9억이 됐단 말이에요. 야. 9억. 그러면 1000%가 넘는 수익을 가진 거죠. 물론 그 외에 돈을 넣었겠죠. 또 뭐 숫자를 똑바로 계산 안 했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총 분양가 대비 내 돈 없이 그냥 대출 없이 다 넣어서 4억을 모았고 지금 9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돈 4억을 넣어서 9억이 됐기 때문에 4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을 들고 다른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검단도 마찬가지예요. 4억 2천에 분양을 받았던 게 지금 7억까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7억이면요. 구로의 두산 위브랑 84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구로 두산 위브랑 검단의 금호 어울림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로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쾌적한 신도시에 있는 84랑 구로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랑 연식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값이 주는 가치가 신축인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가격대 가격으로 지금 딱 갖고 온 거야. 7억 4천, 7억 4천 어느 거 사실래요? 전 구로 사요. 수익이 나셨으면 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초기 레버리지가 소멸한 게요. 이제 이런 뭐 계약금을 막 넣어가지고 뭐 분양권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예전에는 지방의 소액으로 갭투를 하는 게 맞았어요. 16년 이전에 싸게 샀던 분들이 그것들을 막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20년쯤 해가지고 이제 상승기 때 딱 던지고 나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지방 가서 다주택 하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청주 막 오송 쪽에 그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상담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부부 합산 연봉이 4억이에요. 지금 막 성과급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막 SK가 삼성 반도체 막 패고 있잖아요. 주가랑 막 영업이익으로 막 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이랑 그 치맥 먹을 때 안 나타난 거예요. 아, 나한테 겸상하기 싫으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SK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오송역에 막 7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순간에 상담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자산격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은 오송에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서울에 집을 산 거예요. 갭투가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수익을 거뒀으면 지금 가격과 지금 가격을 검단 뭐 아니면 구로 아니면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레버리지가 소멸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양가 자체가 예전에 4억대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라면하고 김밥값도 올라가는데 건축 자재비랑 인건비는 더 올라가겠죠. 지금 왜 편의점이 무인하고 그 사장님들이 하는 구조로 바뀌었냐면 지금 최저시급이 장난 아니잖아요. 사람 2명 쓰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인건비 뭐 최소 200에서 250은 줘야 되니까 사람 2명 쓰고 월세 내면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판매고를 올려도 사장님이 갖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신도림 태영, 그러니까 지금 갭투가 안 되는데 2024년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갭투가 안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24년이에요. 현금 갭투 갖고 온 거예요. 네. 오늘은 자료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제가. 자, 똑같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근데 매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됐어요? 서울은 수익률이 28%, 검단은 14%, 송도는 11%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표로 갖고 왔어요, 표로. 자, 그래서 서울의 압승이고요. 같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서울이 송도 검단보다 1.7배에서 2.5배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높은 수익률을. 그래서 하락기에는 입지가 가격을 방어하고 상승기에는 입지가 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표를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근거. 근거. 안 사요 아니고 오늘은 근거로 얘기를 드리는 뭐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인 전세 가율, 그 다음에 가격의 하한선은 전세가가 결정을 하는데 2024년 초에 갭 3.5억이 의미하는 것의 차이는, 자 보세요. 서울은 11억 5천에 전세 8억이었는데 서울이라는 입지에서만 살아야 하는 대체 불가능한 실수요가 8억 원을 받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8억을 내고 전세 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가격 방어선을 만들어서 상승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단하고 송도의 가격이 8억이었고 신축 쾌적함이 있지만 얘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축이 되어가고 이제 이런 깨끗함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격 방어가 안 됐다라는 걸 아는 거죠. 결국엔 입지만 남는 거예요. 네네, 입지만 남는 거예요. 신축은 언제나 구축이 되지만 그 아파트가 앉아있는 그 건물이 앉아있는 자리는 못 바꿔요.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산의 특징이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성과 부증성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절대 불가결한 요소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정부도 정책이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땅. 내가 사는 땅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라. 정부가 계속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호재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KTX랑 SRT라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GTX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곽에 놀러 가기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동탄에 골프 치러 가기도 좀 편해지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고속철도 타보시면 골프백 들고 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수서역에 차 주차해놓고 SRT랑 GTX 타고 동탄 가면 동탄 사는 친구가 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어때요? 운전하는 게 힘듭니까? 편합니까?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으로 막 골프 치러 갔을 때 자차로 안 가요. SRT에 골프백 싣고 가니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TX는 오히려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추가적인 보너스지 외곽에 있는 호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GTX가 10년 동안 안 만들어져도요. 이미 서울에는 1호선부터 9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곽으로 안 나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 자, 근데 인천은 생명줄이죠, 생명줄. GTX가 빨리 돼야 되는데 B랑 D는 뭐 저희가 한 60대면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요. 기약이 없습니다. 몰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자, 위례 신사선이 안 돼요. 위례 신사선이 안 되는데 신분당선 연장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도시의 힘이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가격에서 조금 뭔가 회복이 되시고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 송도 검단의 미래는 실거주 만족도라는 기분에 이렇게 막 행복감을 느끼시다가 자산 상승에서는 완전 하방을 찍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와의 경쟁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검단은 옆 동네 신축 아파트, 송도는 1109에 지어질 새 아파트라는 그러한 명제들과 계속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송도에도 빈 땅이 많아요. 검단에도 빈 땅이 많아요. 그래서 공구 계속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땅 다지고 파가지고 그냥 매립지니까 그냥 쇠로 이렇게 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새 거랑.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송도에 가보시면 기축 대장들이 낡았다는 느낌을 많이 줘요. 좀 상가나 이런 도로들이 낡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이제 외부적인 경쟁은 입지 경쟁인데 GTX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GTX DEF? 글쎄요. 자, 그냥 3호선으로 오세요. 녹번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금호동 좋다니까요. 금호동 오세요. 송도 살다가 녹번 가려면 깝깝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 계속 자산이 역순환을 맞으면서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근거를 안 되겠습니다. 더 하시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사회 초년생. 네. 지금 시작한다면 어떻게 네. 플랜을 짜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네.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요? 네.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집을 바로 사시는 건 반대예요. 어제도 저희 이제 티타임 가질 때 2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 일단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많이 월세를 얻는 곳들이 영등포도 있고 가양도 있고 당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역세권에 그런 오피스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나오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이 사는 곳이 당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당산 대장이 어디냐면 레미안 4차거든요. 그러면 당산에 있는 집들을 다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사회초년생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산 레미안 4차를 가서 얘는 왜 이 가격이고 그 밑에 있는 양평현대나 다른 아파트들은 왜 이 가격인지를 그냥 집 주변이잖아요. 이건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유원 2차도 보고 네. 다 보는 거죠. 하나씩. 보고 왜 이게 이 가격인지를 느껴야 돼요. 지상철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동네가 왜 이렇게 후져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왜 이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흑석동에 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에 뭐 간호사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명수현대가 18억, 19억을 하고 아크로 리버하임은 30억이 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돈이 없다면 어느 지역에 가야 여기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그 흑석 쪽은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뭐 본동, 신동아도 있고 그 밑에 신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격을 일단 왜 그렇게 앉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니까. 그러고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1억 이하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1억 정도는 돼야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70%를 받아가지고 돈을 보탠 다음에 뭔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급격하게 부동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방에 돈을 넣는 순간 그 강의를 만들어준 사람과 그 집주인만 배를 불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역전세라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특히 20대들은 조금만 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얘기 너무 좋네요.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연애를 많이 해보세요. 연애를.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서요. 이 친구가 나는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동차 막 튜닝하는 거 뭐 명품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은 좋은데 이 친구와 나와의 경제관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두 분이서 그려가는 미래가 행복할 리가 없어요.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랑 경제관념이 똑같은 사람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랑 같이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얘기 너무 좋은 게 저희 강의 오셨던 분 중에 이제 질문자가 계셨는데 부부 합산 연봉이 7천이에요. 부부 합산 연봉이. 근데 4억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두 분은 경제관념이 진짜 철두철미해요. 출퇴근할 때 도시락 싸다니고요. 데이트할 때 진짜 카누 보온병에 타다니면서 대중교통 타고 데이트했대요. 그러니까 4억을 모은 거예요. 연봉 7천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서울에 정책 나오기 훨씬 전에 갭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둘이서 마음이 맞으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일단 첫 번째 내가 경제 공부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책은 저희 톡방에 오시면 뭘 읽어야 될지 다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어요. 구만수 교수님의 3시간 배우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 책이랑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죠. 아파트값 오차 파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3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돈의 인문학,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브라운스톤 분 책이 있거든요. 그것만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은 EBS에서 나오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실물자산에 관련된 건 이 6권 정도만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너무 많다. 6권. 초심자가 보기엔 좀 무거운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가요? 그러면 네. 구만수 교수님 책부터 먼저 보세요. 너무 쉽게 돼 있고 읽기 편하고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지금 뭐 책도 읽기 싫다 이러면 유튜브 키셔가지고요. EBS 자본주의 치시면 1부부터 5부까지 그 요약돼 있는 거 나와요. 그것만 한 5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1억까지는 돈을 모으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택 구매를 안 하셨으면 70% 대출을 받아서 현재 정부 정책 하에서 70%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직장 접근성들이 나오는 그런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1억까지는 모으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만약에 내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에 뭐 좀 실력이 있어서 불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불리세요. 부동산이 모든 그 투자의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을 쓰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일단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많이 해야 돼요. 연애를 많이 해서 나랑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북항을 실제로 가보시면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북항부터 이야기하는 게 또 해운대 수영구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삼익비치랑 해운대랑 수영구밖에 없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리셔가지고요. 길을 걸어가시면서 북항 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 북항에서 바라보는 뷰가 어디가 보이냐면 컨테이너랑 화물선이 보입니다. 그 사진을 찍고 부산에 있는 다리를 타고 넘어가 남항이랑 북항대교를 타고 마린시티를 가셔가지고요. 마린시티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컨테이너랑 그 화물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트랑 젊은 친구들이랑 예쁜 상가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펴놓고 보시죠. 북항이 깨끗해지는 동안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개발되는 동안에 얘네들은 어떻게 바뀔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블랑 서밋이 14억 정도 분양했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6억, 7억인데. 그럼 따블을 내고 선생님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컨테이너 뷰를 계속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쁜 상가와 그런 이렇게 깨끗한 다리랑 요트가 있는 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깨끗한 광안대교. 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암만 치고 올라와도 그 주변에 대한 개발 속도보다 해운대 쪽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해운대랑 수영으로 해서 계속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최근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진짜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제 실거래가를 보시면 나와요. 대우마리나, 그 다음에 동부 올림픽타운, 해운대 자이, 그 주변으로 해서 베뉴브랑 남천 서밋이 쏘아 올려준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르엘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네, 그거는 도로가 잘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분양가가 주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도를 펴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외곽에 있는 구도심 있죠. 뭐 개발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뭐 서부산 쪽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냐면 부산은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보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훨씬 많이 들려요. 애기 울음소리 듣는 것보다 유모차에 강아지가 더 많이 타고 있다니까요. 왜? 아이들을 키워서 서울 또는 외곽으로 직장을 다 보낸 분들이 그냥 강아지랑 다니는 건데 온통 강아지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 실소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사직동도 레이카운티랑 롯데캐슬이랑 그 주변에 있는 핵심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는 가격이 안 올라가요. 레이카운티 비싸다 했는데 내륙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산 안쪽에 있는 내륙에, 그러니까 핵심지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8사가 지금 12억이 넘어가고 전세가도 계속 치고 올라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역세권에 마트, 그리고 사직 야구장을 끼고 있고 대단지에 편의시설이 한 방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을 가봐도요, 주차 공간이 되게 넓고 쾌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레이 카운티의 2단지는 비싸니까 1단지에 있는 평수라도 가야 되느냐? 네, 가세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레이 카운티가 훨씬 좋고 위치도 좋고 쾌적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건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 카운티를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레이 카운티를 지금 당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촉진 3구역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레이 카운티가 연차가 차기 시작할 때 촉진 3구역이 올라오면 레이 카운티보다 촉진 3구역에 대한 그런 캣바나 환경들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똑같습니다. 부산도 해운대하고 수영구 쪽으로 몰리는 매수세들이 계속 몰릴 건데 저희가 늘 얘기 드렸던 게 광안 5구역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조합이 설립이 돼버렸습니다. 미리 사신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사라 했는데 안 샀어. 근데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요. 조합 설립이 됐는데 사야 할까요?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랐으니까 사시면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먼저 입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조합 설립이 되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다 알면 제가 유튜브를 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해서 구독자를 막 엄청나게 끌어모아서 할 텐데 그런 건 아무도 몰라요. 있다 보면 되는 거고 있다 보면 흘러가는 거지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위치만 보세요. 위치만. 그럼 부산이 분양을 할 거냐?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셔서 휴양지 가시면 도시뷰를 보세요. 바다뷰를 보세요. 바다. 네. 늘 얘기 드리잖아요. 포항, 울산, 목포, 뭐 그 외에 많은 인천 그런 도시들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서 모래사장을 밟고 식사를 하고 거주를 하고 쇼핑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부산은 바다를 들어갈 때 물탱크를 메고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또 이야기하셔. 다대포 얘기하시거든요. 다대포 가시면 바다에 앉아서 뭐가 보이냐면 냉동창고가 보입니다. 냉동창고가. 그럼 냉동창고를 보고 싶으세요? 요트랑 광안대교를 보고 싶으세요? 요트. 그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개발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지만 이왕 같은 가격이고 조금만 더 낼 수 있다면 부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외곽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겁니다. 명지 신도시가 그렇게 좋다고 했었는데 명지에서 사시면서 안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년을 살아보니까 육체적 고됨이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실 거예요. 지하철이 연장된다던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산의 외곽으로 놓는 지하철이랑 그 외 철도를 놓는 게 빠를까요? 위례 신사선이 빠를까요? 위례 신사선이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위례 신사선도 안 만들었는데
도대체 부산에서 왜 명지랑 저 외곽을 잇는 철도를 빨리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 외곽은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서면 서밋도 되도록이면 안 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은 낡아도 더 많이 몰릴 겁니다. 더 많이 몰릴 겁니다. 진짜 많이 몰릴 거고요. 집은 더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 보세요. 원래 예전은 2인, 3인 뭐 또는 4인이 한 가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고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지금 결혼 정년기 부부들의 한 10커플이 오면 반은 애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 결혼 생각 안 하고 그냥 실거주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깨지면서 세대수는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4인이 한 집에 살았던 게 4인 가족이 분리되면서 집이 두 채, 세 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해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 방어가 계속 될 겁니다.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로는 70%까지 안 나오죠. 지금 워낙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방어가 계속 될 거예요. 특히 지금은 실거주를 안 하면 집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 실거주장이 됐으니까 강력한 수요가 가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희소성. 예, 희소성 볼까요? 서울은 이제 뜯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뜯을 데가 없어요. 강남은 이제 아예 땅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개포도 개발이 끝났어요. 서초도 개발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1, 2, 4 주고 들어오는 거 보셨죠?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방배 남았는데, 방배도 막 지금 다 아파트 들어오면 막 35억씩 하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뭐 재개발이 언제 될까요? 재건축이 언제 될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지어져 있는 좋은 거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면서 그게 새 것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옮겨 하시면 되잖아요. 올랐네? 나도 돈을 좀 모았네? 그럼 이 가격으로 어디 갈 수 있지? 그러시고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최상단은 마포 뭐 그때 보여드렸던 공덕에 있는 레미안 뭐 아니면 금호동에 있는 뭐 아파트들 몇 개 정도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최상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막 투자를 막 마법처럼 하셔가지고 주식으로 5천만 원 가지고 10억, 20억 만든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송파가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냥 직장 생활을 소소하게 하시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마포 오시면 좀 멈추면 안 되나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꼭 뭐 강남을 가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좋다는 거지 모두가 강남을 가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마포에 지금 대장단지들이 30억 가까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레미안이랑 뭐 도화 이런 곳들이 한 15억에서 한 17억, 18억까지 상단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2억 정도 차이가 나죠. 12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얘네를 따라 붙는 것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30억까지 갈 거냐?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터전을 마련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인플레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지 얘네가 30억을 돌파해서 마푸자, 마그자를 따라잡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10억의 갭을 메우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입이 커져야 되는데 벤츠도 타고 롤렉스도 뭐 차고 골프도 치고 애한테 몬클레어도 입히는데 이 차이를 따라잡고 있어. 이거는 햄버거를 100개 먹으면서 왜 안 날씬해지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여기를 가야 되느냐? 얘네가 올라갈 때 얘도 따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니까 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그자 이런 거는 지금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가는 수준을 많이 넘어섰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조금 멈출 수 있는 캣바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막 8주택인 분들 미치려고 한다니까요. 못 팔아요. 오피스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채를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시고 인플레만큼 올라가면 그냥 행복하게 좀 이제 거기서 멈추셔도 좋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30억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막 아파트를 사시려고 막 모든 경비와 비용을 다 줄이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병이 생기거나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근데 마포 정도 하시면 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일반인 기준으로.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건 작년에 서울숲 푸르지오를 사라고 적극 추천드렸던 분들이 못 사신 거. 그때 갭 7억이었는데 18억이었거든요. 진짜로. 지금 30억이에요. 그럼 그분은 7억 회수하고 12억 차액 해가지고 뭐 세금 내시더라도 가면 20억 되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잠실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과 때가 맞고 시기를 보는 것과 지역을 보는 눈이 맞아졌을 때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자신만의 투자 비법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포에 있는 뭐 아파트들 가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고 자꾸 그런 컨디션 때문에 이런 외곽으로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수익률 똑같은 3억 5천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더블이에요. 28% 14%잖아요.
어쩌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수익률이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K자형 반등으로 갈 거라고.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로 갈 거예요. 진짜 이제 정부가 어떤 걸 만들 것 같냐면 지금 10월 15일 대책 나오고 나서 보면 공성전 하는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옛날에 삼국지 만화 보면 막 성벽에다가 막 불화살 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서울은 진입이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돼버리면 수익률 자체도 더 차이 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보고 입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번 한 번에 뭐 투자로 막 최고의 선택을 하겠어.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검단하고 송도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강사들 중에서. 자, 봐라. 뭐 분당에 갔다가 뭐 대구에 갔다가 뭐 청주 갔다가 뭐 부산 가면은 뭐 갭 5천만 원이 막 20억 된다. 여러분들 지금 수성구랑 부산에 갭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청주에 있는 또 한 번 나오지만 막 가경뜰한채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이 안 올라요. 지금 뭐 복대지멜도 가격이 상단을 뚫고 못 올라가는 판에 뭐 무슨 지방 투자를 해요. 가경동이 갭투자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뭐 많죠. 뭐 저기 세양 청구도 있고 저기 신정 현대도 있고 저기 뭐 광주에 가면은 그 어디지 그 첨단 쪽에도 막 많거든요. 네. 하세요. 하시면 역전세라는 무서운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아주 초전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지금 여전히 그 피해를 저한테 흡수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강의하는 분들 지금 조직이 다 깨지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상담했던 분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생활형 뭐 숙박시설 자꾸 투자해가지고 막 원금 회수 막 금방 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요? 또 미친놈이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보면은 뭐 1억 넣고 10억 대출 받아서 뭐 모텔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돌리면 뭐 1년에 순수익 3천 나온다, 막 한 달에 수익 3천 나온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하십시오. 인생이다. 너무 심심하다. 막 진짜. 막 너무 무료해. 막 뭐라 해야 되지? 24시간 일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싶고 막 나는 돈밖에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 하시는 분 해보세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싶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인생이. 자,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막 넘나든다 이런 분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과거의 방식은 지금 안 통해요.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28%와 17%입니다. 11억에서 10%가 차이 나면 1억이에요. 1억.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1억을 모으고 벌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거주에 만족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송도와 검단은 훌륭한 실거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점프를 포기하시면 송도에 사셔도 된다니까요. 송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지금 몇 분 계시지? 640분이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고 한다면 돈인지 실거주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뭐 돈도 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육각형 남자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유튜브 많죠. 그죠. 뭐 키 180에 뭐 인서울 4년제에 순자산 3억에다가 전문직.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 전문직. 네. 그잖아요. 그런 남자분은 어떤 여자분을 만날까요?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육각형 아파트는요. 서울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육각형 아파트는 그냥 스타트가가 45억에서 50억이에요. 한강뷰, 초역세권, 상권, 교통 편의성, 그 다음에 학군, 뭐 직장 접근성 이런 거 갖추잖아요. 그럼 한강뷰 날아가면 10억 날아가는 거예요. 음마아파트 40억이죠. 한강뷰 날아갔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 다 없잖아요. 50억이 없으면 5억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 6억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 7억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을 찾는 거지. 자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말라니까요. 5억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 저는 철산에 있는 뭐 하안동 쪽에서 입지 잘 나오는 것들, 뭐 도덕파크도 괜찮고요. 도덕파크. 괜찮아요. 살만해요.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텐데 살만하다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지난달에도 영상 나왔고 스튜디오 촬영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온 거잖아요. 8월 달에 스튜디오 촬영했을 때 얘기했던 구로두산 2부가 5억대였는데 지금 5억 물건이 없어요. 7억이 넘어요. 2달 만에 2억이 올랐어요. 구로인데 여러분들. 구로인데 2억 올랐어요. 2억. 구로인데? 2억 올랐어요.
자, 그래서 투자는 데이터를 보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해야 된다는 거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동쪽으로는 강동이에요, 강동. 자,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라시움 25억 살래? 안 사요. 왜? 25억으로 서울 안쪽에 금호, 옥수뿐만 아니라 마포, 강남에도 조금 밑쪽으로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복역 쪽이나 이런 데 가면 25억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는 거니까 동쪽으로는 강동, 서쪽으로는 철산, 그러니까 여기 서북 쪽으로는 녹번 불광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 쪽으로는 기름 안 되고요. 장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디가 마지막이냐면 동탄. 수원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예, 수원. 예, 동탄은 그냥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 동탄을 좀 이따가 이제 3부로 준비했는데 좀 이 악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염리상록을 최근에 검색을 해봤는데 5구제곱미터 있죠. 호가가 지금 14억이에요. 그 9억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 처음 여기 스튜디오 8월 달에 나왔을 때 9억이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14억이에요, 호가가. 5억 올랐어요, 여러분들. 5억. 염리상록 보셨죠? 저희가 그 상권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언덕의 복도식인데 5억이 올랐습니다. 물론 호가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래는 다를 텐데 매물이 잠기니까 그 어떤 누구가 그 가격을 보고 딱 긁는 순간 바로 그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세요. 타이거님 저번에 마포 임장 영상에서 기름동은 안 좋게 말씀하시던데 예전에 라이브에서는 북쪽은 녹번이랑 기름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실까요? 녹번과 그러니까 북쪽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되게 타이트하다. 기름은 이제 얘기를 드린 게 말을 바꾼 게 아니라요. 기름도 여전히 괜찮아요. 실거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4호선 끝으로 막 가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와, 지금 장위가 들어서는 속도랑 여건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기름을 안 갈 것 같아요. 장위 보고 나면? 위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의 슈팅이 어떻게 올 건지를 딱 예측을 해보면 그냥 장위에 다 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에도 막 거기 롯데캐슬하고 많잖아요. 지금 신고가 나오거든요. 빨리 팔고 장위로 들어오시거나 그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탈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분당이 막 보면 거기 서수정 라인에 24억 막 이렇게 찍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분당. 분당 화이팅이 아니라요. 바로 탈출이에요. 탈출 버튼 바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출. 분당은 동탄하고 다르거든요. 예, 뭐 좋거든요. 제가 오늘 데이터를 또 안 들고 와서 또 악플이 달릴까 봐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입니다. 판교 그랑불 30억이잖아요. 네. 마푸자 35억이에요. 분당 분들은 옛날에 마포를 동네로도 안 쳤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실이랑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잖아요. 분당은 고속도로를 타야 서울을 진입할 수 있잖아요. 걸어서 못 가요. 근데 마포는 걸어서 강남 갈 수 있어요. 물론 멀지만, 그러니까 둘 다 먼데 걸어서 진입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예요, 여러분들. 가격과 물리적 거리가 답이에요. 분당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좋은데요. 실거주 하신다고 하는 가격에 맞춰서 가시면 모르겠는데, 와, 지금 장위 보면 무서워요, 지금 되게. 장위에 지금 만들어지는 속도나 그 균질함이나 그다음에 그런 깨끗함들이 기름을 그냥 패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름 말고 장위로 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색역 DMC 아파트들은 녹번 밖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왜 안 되냐면 살기는 너무 좋거든요. DMC 이런 곳들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연차가 많이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도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서울 시내 단지에서 그 정도 쾌적함을 가진 단지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걔네보다 공동역에 있는 막 복도식 계단식들이 더 비싼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쾌적함보다 편리함이 중요합니다. 쾌적함보다 편리함. 아까 질문하신 분이 네. 장희동이랑 기름이랑 되게 고민을 했다가 네네. 실거주여가지고 실거주 요건을 무시를 못해서 기름동을 선택했는데 네. 아기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세부 사항을 모르고 돈만 보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가셨는데 선택이 아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족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데 가족도 같이 지키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뭐 무조건 장위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의 상단을 어떤 게 더 빨리 뚫을 거냐라고 하면 기름보다는 저는 장위가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과천도 탈출해야 됩니까? 네, 과천 빨리 나오십시오. 왜요? 과천 좋지 않아요? 과천 탈출하고 대치 2단지라도 네, 가야 네, 이분 되게 현명하시네요. 예, 과천 탈출하고 바로 대치 2단지 가는 겁니다. 여기다잖아요? 여기 전부잖아요.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30억.
30억 좋아요, 이거. 예. 과천주공 30억이잖아요. 네. 자, 30억 보셨죠? 30억. 곧 새 거 될 거. 30억 보셨죠? 보세요. 이 도로 보이시죠? 이거.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IC잖아요, IC.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못 가요. 걸어서 안 됩니다. 그죠? 대치 아이파크. 더 높는데요, 가격이? 레미움 33, 34억. 아까 35억이었잖아요. 역삼 2편원 세상. 지금 다주택자인데, 네. 내년 하반기에 네. 1주택자가 됩니다. 네, 네. 열심히 정리하고 있고요. 네네. 자녀는 다 컸고서 50대 초반입니다. 네네네. 옥스파크힐스 33평 전세 10억에 임대 주고 있고요. 마포 10억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네네. 네, 그럼 그리고 28억이네요. 네, 그리고 네. 뭐 현금 8억 정도 있으니까 네, 네, 그 네. 마지막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파 가십시오, 송파. 개포 안신도 가실 수 있고, 대치 2단지도 가실 수 있고, 28억이면. 그다음에 여기. 여기 좋아요. 여기 가세요, 여기. 아무거나 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곡 우성 앞에 가시면 그 현판 붙어 있어요. 이제 조합 설립하고 막 한다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시면 안 돼요. 우성 5차 여기는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업지 바로 뒤편이라서 호불호가 되게 심하고요. 이 가격이면 오히려 매수세랑 거래가 훨씬 활발한 이런 데 오시는 게 좋아요. 이런 데. 28억. 이렇게. 그리고 뭐 현금이 보유가 이만큼 되시면 빨리 오셔야죠. 빨리. 예. 뭐 대치현대 여기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치동은 그냥 필살기예요. 근데 뭐 너무 싫다 뭐 이러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헬리오시티는 28억이면 저는 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안으로. 여기 보세요. 얼마 많아요. 오금 현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그 틀 잡히시면 빨리 파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동마포를 뛰어넘겠죠. 예. 노량진 진짜 좋습니다. 노량진. 자 보세요. 명수현대가 와 벌써 28억이네요. 그죠? 아크로 리버하임은 28억이 넘는단 말이겠죠. 얘는 30억을 돌파한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뷰가 보이죠? 한강이 보이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 동마포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쪽도 가격이 나올 텐데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강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강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건데 여기 지금 노량진 지금 뉴타운 이 범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여기 다 아시는 요 구역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개발이 돼서 쾌적해지면 제가 얘기했던 여기 신동아랑 본동 여기가 가격이 지금 보세요. 매물이 없다니까요. 본동 신동아 이거 9억 했단 말이에요. 9억도 안 했어요. 매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성비가 나오고 요렇게 쭉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이에요. 제가 가본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거 사라고 했는데 이딴 아파트를 왜 사냐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부터 다 좋아지죠.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지금 방송하는 분 중에서 건물 투자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방송인 중에 서장훈 선수. 건물 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근방 어디에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개발될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흑석동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9단지랑 11단지 이제 흑석 여기 지구에 지금 막 삽 뜨고 있잖아요. 더 좋아지네. 그러니까 완전 전 동네가 다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얼마 하겠어요? 28억이면. 얘는 무조건 40억 가는 거예요. 새거 되면. 실제로 가면 전면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뷰가 주는 그 가치가 너무 대단하다는 건데 요와 비슷한 게 뭐냐면 뷰만 보자면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뭐 가격대가 만만치는 않은데 여기 있죠. 여기. 이게 7년 전에 15억도 안 했어요. 현대가 4동짜리거든요. 철길을 지나가는데 전면이 한강뷰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 세대가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거의 한 8, 9억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30억 이상 가겠죠. 야, 이 좁은 데에 또 이렇게 또. 내동. 딱 4동. 있었네. 대단하다. 제가 얼마나 집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서울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 있는지. 한강 현대 아파트 진짜 좋습니다. 뷰 끝내줍니다, 진짜. 예. 제가 15층에 살았었는데, 와, 진짜 뷰가. 여기 사셨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 얹혀 살았어요. 제게 아니었고. 예. 본동 신동아도 좋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지를 찍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실사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3기 신도시 이런 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안으로. 자, 진짜 다시 보수적으로. 강동, 철산, 수원, 그 다음에 녹번이랑 불광, 그 다음에 그 장위까지. 그리고 실사용 가치는 기름도 오케이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곳들에 대한 바운더리만 정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고. 나머지 위에는 뭐예요? 뭐 안 사요. 저 안 사요.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왜 안 사는지 수익률이랑 데이터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안으로 더 많이 몰릴 거고 아실에 있는 인구 데이터가 줄어들었고 올파포 20단지가 날아갔는데도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안쪽만 살아남는다라고 데이터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동탄 영상에 네. 악플이 100개 달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 성함을 가지고 제2의 강남이 될 건데 지방에 사는 네가 뭘 아냐면서 악플을 자기 이름으로 달아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동탄하고 철산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동탄하고 철산하고. 그 동탄 분들은 철산을 생각지도 않으시잖아요. 비교 대상으로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외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로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철산은 7호선이고요. 동탄은 GTX입니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르구나. 네. 23579가 주는 위력이 GTX랑 어떻게 다른지 데이터로 갖고 온 거예요. 비슷한 체급으로, 그죠? 멀지 않나요? 일단 물리적으로. 멀지 않아요.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의 기반 자족형 도시랑 준서울 입지의 신축 주거타운. 그러니까 제가 철산은 경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걸어 다니면서 서울로 올 수 있고요. 실제로 구로랑 금천구에 가면 광명보다 철산보다 살기 좋은 구로구와 금천구입니다라는 팻말이 종종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요 내용대로 한번 보시면 자 동탄 화성시는 삼성 기반의 거대 자족형 신도시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전교 1등 그 다음에 친구들은 다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근데 제가 전교 30등이에요. 친구 해요, 안 해요? 착한 아이면 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공부로 체급이 나누어지는 학년기에 예민한 시기면 잘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서울하고 수원까지는 뭐로 묶였죠? 토호로 묶였죠. 토어끼리 노는 거예요? 그럼요. 동탄은 등수가 안 되니까 안 끼워줄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넌 안 되니까 그냥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가죠? 동탄 구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하고 쉐쉐하고 바로 팔고 아까 얘기했던 수익률 차이 보셨죠? 그 수익률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기반의 거대 자족형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GTX-A로 서울 접근성에 획기적 개선은 됐는데요. 물리적 거리가 멀고 강남역까지 뭘 해야 돼요? 추가 환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려보시고 나서 환승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깊이가 거의 두더지야. 깊이가. 아침부터 어몽길 대장님이 되고 싶으시면 열심히 계단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요. 삼성이라고 있다고 해도 그 쾌적함이 주는 환경 외적으로 그 출퇴근 거리가 주는 압박감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철산하고 서울 연구의 구도심이 이제 화려하게 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 철산이 유흥가였던 거 아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7호선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철산 주변에는 직장이 없는데 7호선이 구로랑 강남으로 그냥 한 방에 꼽아버리잖아요. 가디, 구디, 강남. 엄청 많아요. 철산은 직장이 없어요. 삼성도 없고 하이닉스도 없고 바이오 로직스도 없고 셀트리온도 없어요. 근데 가격이 증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전통적인 학군 강세 지역이었고 최대 대규모 재건축으로 완성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동탄은 대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동탄 롯데캐슬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철산은요? 12, 13이 안 됐죠, 아직. 아직 안 됐죠. 그리고 10일 만들고 있죠. 아직 대장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를 갈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철산에서 1단계 철산역까지 가고요. 철산 대림 강남을 환승을 하면 50분에서 65분이 걸립니다. 근데 1,500원이 들죠. GTX로 강남을 오게 되면 버스 2, 30분을 타고 시범 1단지까지 해가지고 동탄역에 오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GTX 환승이랑 수서 환승이랑 강남으로 빡 하면 8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오래 걸린다니까 이게. 네이버 지도로 검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20분 더 걸려요. 근데 자, 더 놀라운 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4,450원. 꽤 비싸구나. 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멀리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돈도 더 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광역버스, 단지 앞 승차, 직행 100분, 1시간 반. 이렇게 오래 걸려. 화장실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사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2의 강남 된다면서요. 왕복 3시간, 하루에 6,000원? 6,000원이죠. 환승 이런 거 제쳐놓고 타고 가는 것만. 6,000원? 한 달에 자비 12만원? 3,000원 곱하기 20이라면 6만원이죠. 2배. 와, 벌써 졌네. 거리랑 시간이랑 가격 다 졌네. 그죠? 동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서울 접근성 철산한테 안 돼요.
같은 경기도끼리 비교한 거예요. 자, 철사는 GBL이랑 강남이랑 여의도 한 방에 다 지나가죠. 네. 그리고 동탄은 그 주변에 뭐 많다면서요. 그럼 일자리는 동탄이 이겼네요. 그죠? 자체 일자리 없죠? 철사는 없죠? 그리고 동탄은 어때요? 매우 풍부. 동탄 테크노밸리 막 개발되면 난리 난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름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막 길어요. 길죠? 자, 그리고 주요 수요층은 서울에, 강남에, 여의도에 가는 20, 30대 직장인이거나 조금 쾌적함을 바라는 40대, 50대 학부모예요. 근데 동탄은 어때요? 삼성전자 반도체 및 클러스터 종사자 3, 40대 고소득 엔지니어 연구직이에요. 와. 고소득. 그죠? 강점은 서울은 철사는 업무지구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과 7호선, 1호선의 연계가 되어 있고요. 동탄은 도시 내에서 직장, 주거, 상업이 해결이 되고 구매력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네요. 와, 너무 훌륭하다, 그죠? 자, 근데 뭐예요? 철사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체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아예 없어요. 그에 반해서 동탄은 삼성이라는 훌륭한 기업이 산업에 대한 기반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마무시하죠. 네, 어마무시하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도시 형태는 구도심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탄은 계획된 도시를 만든 겁니다. 내부 도로망은 복잡하고 협소하고 내부 정체가 되게 많은데 넓고 쾌적해요. 왕복 6차선, 8차선씩에서 운전하기도 너무 편리하고요. 의료 인프라도 비슷합니다. 광명에는 성해병원이 있고 동탄에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있어요. 그죠? 물론 또 추가적으로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안 지어진 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주거 쾌적성을 봤을 때도 재건축으로 되게 빽빽하게 지어진 거예요. 쾌적한 거는 동탄이 훨씬 깨끗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부족하고요. 동탄은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모든 면에서 동탄이 이기고 있어요. 학원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롯데, 백화점, 이케아, 코스트코, 메타폴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동탄이 살기 좋죠. 그죠? 다 칭찬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좋아서. 자, 그래서 철산역 인근에 광명시 1위 전통 학군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서부 서남부권에서 가장 유명한 학군이랑 학원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철산중, 광명중, 뭐 그 외에 광명, 북고랑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자사고로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라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교육 환경도 되게 좋고. 자, 근데 동탄은 신흥 학군지긴 한데 삼성에서 진짜 교육열이 있거나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분들? SRT를 타고 아이를 올려보내겠죠. 왜냐면 SRT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GTX-A랑 잘 돼 있다고 하시니까 신식으로 쾌적하고 동탄국제고라는 강력한 특목고도 뭐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학군에 대해서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 짧아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나와 있는 상태로만. 네, 보시게 되면 자 정량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 접근. 실제로 동탄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조사를 한 건데요. 출퇴근 시간대 택시가 안 잡힙니다. 왜냐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모든 동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도시에 지금 인구가 특례시까지 됐으면 100만이 돼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에 100만 명이 근무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동탄에 있는 가격을 받쳐주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절반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에 대한 추이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마을버스로 그룹 1, 시범, 즉 핵심 단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15분에서 25분이 걸립니다. 버스를 타고. 동탄역까지. 시범에서. 시범 나은, 시범 한빛, 동탄 1 중심부에서. 그리고 솔빛, 나루 이런 데서는 30분 가까이 걸려요. 25분,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만에 GTX 말하는 그 노선대로 깨끗하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버스도 되게 빡빡하고요. 타기 되게 불편하다고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GTX-A를 타고 수서역을 가서 강남을 환승하게 되면 약 50분에서 60분이 걸리고요. GTX 21분, 환승 25분, 그리고 환승 할인 적용을 하고 K패스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뭐죠? 출근 배차 간격이 17분입니다. 17분 배차 간격 하나 놓치면 바로 20분 지각이에요. 20분 지나갔나요? 그러니까 1시간에 정량적으로 3대밖에 안 지나가요. 그러면 출근길을 서둘러야 될까요? GTX 오니까 여유롭게 출근해야지 될까요? 무조건 타야 되는 거예요? 17분 저 시간대 배차. 그 노선도 타임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지금 GTX로 출퇴근하는 분하고 저 직접 얘기 나눴거든요. 하나 놓치면 멘탈이 날아간대요. 이거 좀 깝깝한데?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7분. 2호선, 3호선은 배차 간격? 그냥 0만 더 서 있잖아요, 출근 시간에. 띵띵띵띵띵띵 한 바로 가면 계속 가면. 23579가 좋아요. 17분 배차 간격되는 GTX가 좋아요, 여러분들. 동탄 분들 보고 계시죠? 화이팅! 17분. 자, SRT 또 얘기하시겠죠? 배차 또 17분. 가격 8,900원. 와.
출퇴근하는데 10,000원 써야 돼요. 10,000원. 그럼 또 이렇게 전기권 쓰면 돼요. 많이 쓰세요. 네, 17분. 그죠? 근데 지하철 별도입니다. 아, 연계가 안 되는구나. SRT는 환승 할인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차비 2만원. 하루 2만원, 한 달에 40만원. 나 같으면 주담대를 더 내겠어, 그 돈 가지고. 그죠? 그러네. 데이터 갖고 17분에. 한 1억 정도 더 낼 수 있어요. 오, 그럼.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데이터 갖고 온 거예요. 제2의 강남이라고 얘기하신 분 기억나시죠? 악플 동일 이름으로 3개 다신 문제 기억해요. 네. 그분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광역버스 3,100원. 교통체증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와, 그 교통체증 아시죠? 네. 자, 지금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광역버스는 따뜻한 대기소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날씨 완전 엉망되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3, 40분씩 오들오들 떨어야 돼요. 근데 버스 막 이렇게 찡겨가지고 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매일 출퇴근, 빨리 퇴근하려고 뛰어가봐야 줄 막 이만큼 서 있고. 맞아요. 눈 맞고 비 맞고 막 우산 막 이래가지고 막 우산 옷 다 버리고 막 집에 오면 완전 막 종이짝처럼 막 늘어져가지고 엉망되고. GTX를 타도 답이 없고 SRT는 더 답이 없고 광역버스는 완전 녹초되고 자가용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뭐 신분당선은 지나가지도 않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교가 동탄보다 비싼 거예요. 신분당선 얼마 쾌적해요. 광교 자이앤자이에서 바로 빡 타고 그냥 강남 왔어! 이렇게 하고 지하에서 딱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분당선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시니까 GTX가 이겼습니까? 신분당선이 이겼습니까? 그래서 광교가 동탄보다 비싼 거. 근거 있죠 여러분? 이제 철산 갖고 왔어요. 와, 철산 롯데캐슬, SK뷰, 센트럴 푸르지오, 대중교통 불필요. 철산역까지 1분에서 5분. 걸어가죠. 철자해, 철산 자이,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대중교통 불필요. 지하철 1,500원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그룹 3그룹, 철산 레미안자이, 두산 위브, 우성아파트 막 이런 거 외곽에 있는 거 있죠. 뭐 대중교통 좀 타고 15분인데 도보로 해가지고 해도 17분? 뭐 이런 요 정도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랑 주공 13단지, 뭐 12단지 도덕파크 해도 대중교통 버스 안 타도 되고 도보로 30분이면 가는 거예요. 철산역까지. 안 멀다니까요. 보시니까 철산이 좋아 보입니까? 동탄이 좋아 보입니까? 철산. 그죠? 그래서 제가 안 사요에 근거가 있는데 자꾸 근거를 가져오시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는 사실 고깃집이라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료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 함축적으로 네. 뭐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짜서 네, 설명할 수 네, 있는 네.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결의 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정책, 그 다음에 그때 물탱크 메고 들어가야 되는 송도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악플 달린 동탄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고요. 자, 보세요. 철산에서 지하철 타고 강남 가는 모든 시간을 합쳐도 45분에서 50분이니까 무조건 동탄보다 절반입니다. 비용도 1,500원밖에 안 들어요. 환승해도. 그리고 아까 배차 간격 동탄 얼마였습니까? 17분이죠. SRT, GTX 다 17분이죠. 하나는 1시간에 3대 오는 거예요. 늦잠 자거나 잘못해가지고 막 배탈 나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차 막 해가지고 버스 중간에 놓치고 하면 그냥 못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GTX 생겨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지하철 7호선은 수시로 오잖아요. 2, 3분만 오니까 좀 늦어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내버스도 타도 1,500원. 와, 너무 싼데. 광역버스는 아예 해당이 없죠. 그리고 자가용 뭐 되긴 하는데 뭐 차는 거의 안 타시니까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자, 보세요. 동탄에서 택시 타면은 53,000원입니다. 53,000원. 급할 땐 또 탈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언제 멘탈이 날아가냐면 아플 때 조퇴할 때 있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할 때 있잖아요, 직장인들. 있죠. 집이 동탄인데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타겠어. 택시 했는데 53,000원이래.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나요? 근데 기분이 어떻죠? 안 좋겠죠. 이게 집값의 차이인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 다른 단지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요 정도 가격 댄다인데 지금 시범 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말고는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동탄에 롯데캐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6억, 17억을 내고도 그 외적인 단지에 대해서 교통 편의성이랑 출퇴근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철산이 더 이긴다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장 단지들을 빼고 뭐 시범으로 앉아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와 있는. 9만 패라는데요? 애들 죽겠다고? 어디에요? 9만 패래. 조금만 더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쾌적함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사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리적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1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 철산, 와 진짜 처음 가보고 되게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가 했었는데
철사는 동네가 바뀌는 속도가 그냥 총알로 쏘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빨라요. 진짜. 뭐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펜스 박 치고 한 달 뒤에 가보면 동네가 날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거기 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죠? 네. 저도 한두 달마다 가거든요. 이제 돌면서 저는 철산 되게 좋아해서 그냥 궁금해서 가요. 와, 동네가 그냥 막 뚝딱뚝딱뚝딱 하면 총알로 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1지구 들어서면 그 주변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리적 거리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물리적 거리 1번 새겨야겠다라는 피드백. 네네. 물리적 거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학군을 논할 때 강남 빼고는 저는 학군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군보다는 직장 출퇴근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봐야 돼요. 왜?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대치동은 전국에 있는 학생을 빨아들이는데요. 목동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은 없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목동은 이쪽 강서 쪽하고 그 주변의 친구들을 빨아들이긴 하는데 대치동은 광주에서도 오고요. 익산에서도 오고요. 오송에서도 오고요. 평택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와요. 전국구죠. 왜? 의대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동이랑 대치를 의논하는 것 자체가 논외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탄에 있는 뭐 학군이나 아니면 철사에 있는 학군보다는 얘네들에 대해서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쾌적하냐 안 쾌적하냐는 거의 다 쾌적해지고 있으니까 물리적 거리. 철산에는 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철산과 동탄을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좋아질 거냐? 철산이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철산에 롯데백화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산에. 있어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철산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백화점은 집값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수공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트램 또 얘기 나와서 들고 왔어요. 예, 트램. 언제 될지 모릅니다. 개통되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TX 노선에 대한 빈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고요. 화성, 용인, 평택 쪽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데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수익이 올라가서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판교로 가거나 분당으로 가거나 그 더 좋은 데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삼성역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제가 어제 21시간 일했거든요. 21시간 일했는데 밤 12시에 그 도로 지금 지하화 만들고 있잖아요. 지하화 만들고 있는 그 도로를 그 용접하는 분들이 펜스를 쳐놓고 열 몇 분이 막 그 용접기를 막 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역 주변에 대한 복합안승센터를 만들려고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되잖아요. 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질지. 이렇게 판다면서 이렇게. 네,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더 좋아질 거예요. GTX가 되면 동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역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그거를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철사는 준서울이라기보다는 거의 서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새거고요. 그 다음에 동탄의 강점은 삼성의 자족도시인데 쾌적한 신도시죠. 근데 가격의 상방이 무조건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입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은 건 체급이 안 돼서 안 묶은 거다. 그래서 제2의 강남이 아니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철산의 서울 접근성과 7호선 그리고 최신축 상품성이라는 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 15년 된 자족도시가 서울에 있는 1년 된 새 아파트 가격을 못 넘어선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억이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롯데캐슬. 18억. 고덕자이 18억이에요. 고덕이 좋아요? 동탄이 좋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고덕 5호선이에요. 여러분 어디 하실 거예요? 동탄 하실 거예요? 고덕 하실래요? 동탄 하실래요? 채팅 올려봐 주십시오. 아니 그럼 고덕도 제2의 강남이에요. 얘기해봐 주세요. 예, 고덕이죠. 예. 그러니까 동탄 분들 조용히 하세요. 그냥. 고덕도 제2의 강남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동탄 분들은 오케이. 제2의 강남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 많거든요. 악플에다가. 그럼 고덕도 제2의 이제 강남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오케이? 상일동역도 이제 강남역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럼 아르테오는 뭐지? 그러면은 뭐지? 레미안 대치 팰리스인가? 고덕 자이도 제2의 강남이라고 부르고 아르테오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부를게요. 그럼 레미안 대치 팰리스, 레데펠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상일동역은 강남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뭐 가격이 똑같은데 제2의 강남이 동탄이라면서요. 그죠? 뭐 올리세요. 뭐 네. 그리고 욕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거에 흔들릴 거면 이런 자료 준비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뭐 무자비한 욕하셔도 되는데 인신공격이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네가 뭘 하냐 하셔도 뭐 심하시면 뭐 저도 대응하면 되니까 네. 편히 하시면 됩니다. 네. 둘 다 좋은데 네. 지금 이제 가격을 좀 날려볼까요? 서울숲이 이제 보세요. 여기 한강 냄새 나는 애들이 24억이거든요. 한강 냄새 나는 애들이. 그럼 이제 한강이 보이면 30억 가까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에 지금 이 친구들이 50억씩 한단 말이에요.
아, 약간 체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산이랑 그 성동이랑은 체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따블인데 지금 이제 어느 게 더 현명한 투자인가냐라고 봤을 때 속도랑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용산도 좋고요. 성동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꾸 상단만 보지 마시고요. 뭐 남쪽에서 뭐 한강을 바라보니 뭐 북쪽에서 한강을 바라보니 그거는 그냥 자꾸 막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사셔도 좋다. 뭐 제가 늘 얘기해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 후랭이님하고 커피 마신데 여기잖아요. 신동아 파밀리 앞에 여기잖아요. 여기 상가 여기 한번 여기서 그때 영상 올려드린 거 블랑젤이 이렇게 돼 있는 요 건물인데 요쪽 끝이거든요. 여기 지금 상호가 여기서 먹은 거예요. 민도. 그러니까 뭐 또 이런 분 있어요. 뭐 민도를 빵집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럼 도대체 민도를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뭐 노인정을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보는 건데. 그리고 지난번 그 송파 영상 때 뭐 용산이 송파한테 안 되는 이유를 봤을 때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송파 잠실 쪽이 좋아졌고 2급지도 개발이 될 거고 있고 만들어져 있어서 용산보다 지금 송파가 앞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용산이 좋아지면 송파랑 삐등삐등해지거나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보신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왜 자꾸 긁혀서 뭐 네가 뭐 공부를 더 하고 와라 이런 막 악플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송파도 좋고요. 용산도 좋아요. 근데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입지의 끝판왕은 압구정 현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자친구예요. 이제 제가 남자친구인데 이제 결혼할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자가를 가지고 있대.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있고 백화점이 아파트 안에 있대요. 1000세대 대단지예요. 어때요? 너무 환상적인데요? 그죠? 그게 압구정 현대예요, 여러분들. 40년 전에 초중고랑 백화점을 아파트 안에 넣어놓은 게 압구정 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입지의 끝판왕은 걔네들인데 걔네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삐등삐등하게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요. 여기에요. 여기. 와, 이제 매물이 없네. 와, 이거 좋아요. 이거. 청담 현대 3차 좋아 보여요. 실거래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매물이 없더라도. 84거든요. 24억. 얼마 전에 거래됐네요. 24억. 1층. 1층. 네, 1층. 10층은 27억. 청담동이에요, 여러분들. 살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식육점이 어떻게 그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댓글 꼼꼼히 보시네요. 예, 제가 다 봤어요, 진짜로. 식육점이 된다라는 건 그 아파트에 있는 원주민들이 상가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남 미사에 식육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청담 현대는 아파트에 가면 식육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입지랑 가치를 보지 않고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또 하나 더 갖고 왔죠. 자, PH129. 이 아파트 뭐 하는 아파트입니까? PH129. 되게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세대수 29세대죠. 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청담동이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잖아요. 나홀로. 가치가 없어요? 여기 저 안 가봤는데. 이 바로 옆에 뭐냐면 에테르노 청담 있어요. 에테르노 청담. 들어본 아파트 되게 많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 사도 된다니까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보세요. 육각형 아파트. 신축에 한강뷰 나오는 거 58억 하죠, 58억. 제 말 맞죠? 50억이에요. 오빠 어디 살아? 청담자이 살아? 청담 뭐 이런 거 사라면 끝나는 거예요. 50억. 청담자이 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좋더라고요. 한강뷰의 브랜드에 입지 나오고 교통 편의성 나오는 거 여기 보세요. 지하철역 가깝잖아요. 50억이에요. 50억. 제 말 맞잖아요. 뷰 날라가면 자 보세요. 청담동에서 연식이랑 뷰가 날라가면 10억. 바로 30억대, 40억대로 가죠. 나오죠? 네, 가격 나오잖아요. 한강뷰는 10억이구나. 10억. 한강뷰 딱 10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했던 초품화랑 모든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바로 70억이면 70억.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압구정은 이제 못 가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면 얼마 많아요. 이런 데 가라니. 1원 27억. 이거 진짜 비싸요. 32억, 34억. 1원 가람 34억. 제가 얘기했죠. 1원역 요 주변에 상가 진짜 잘 돼 있어요. 1원 30억. 수서 26억. 여기도 날라갔습니다. 수서 3인. 키울 수 있어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애를 16살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SRT 타고 공장에 열심히 출퇴근하고 동탄에 출퇴근하고 반도체공원 출퇴근하고 한다니까요. 여기도 되게 92년에 지어졌는데 30억.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펼까? 어딜 패요?
다시 또? 와, 4년 됐는데, 17억밖에 안 하네, 와. 자, 뭐, 이렇게 했고, 뭐, 혹시 뭐. 채팅 질문 좀 질문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요렇게 보이는 애들 있어요. 요 앞에, 옆에. 요런 애들 막 보이거든요. 요런 애들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얘네는 바로 30억 넘어가요. 40억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좋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는데, 여자분들 셋이서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 막 팝업 스토어 생기고, 실제로 가보면, 너무 쾌적해요. 새소리 들리고. 여기도 그래요? 네, 새소리 들리고 너무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오빠들이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깨끗함이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그런 뭐 해리단길이나 뭐 해방촌이나 그런 고즈넉함들이 이런 사이사이에 들어오면서 아기자기함을 만드는데 진짜 젊은 분들이 막 빵 사 먹으러 막 줄 서고요. 그리고 여기 그 서울숲 사이에 가면 예전에 그 공업단지 막 그런 데 있는 허름한 곳에다가 노포에 막 갈비 팔고 하거든요. 돼지갈비 이런 거 팔거든요. 여자분들이 막 줄 서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단지인데 사실 이 돈을 별로 여기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40억이면 바로 저는 강남을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좋아질 겁니다. 진리의 진리의 2호선. 그렇죠. 진리의 2호선. 23579 중에 제일 좋은 거 2호선이고요. 그다음 그렇죠. 3호선입니다. 23은 그냥 뭐 BTS 곱하기 한 10배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BTS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보다 훨씬 좋아요. 부동산 측면에서 좋아질 겁니다. 내년 초에는 무조건 갈아타면 될까요? 아니요. 12월 안에 갈아타십시오. 내년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10월에 정책을 폈기 때문에 12월 안에 뭘 하긴 어려워요. 내년에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신년사에 전국 토호제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신년사예요? 구성남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 돈이면 위로 올라오세요. 송파 구축 가세요. 구성남도 비싸요. 여기잖아요. 15억이잖아요. 이게 원래 9억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해리스톤 15억 하잖아요. 그죠? 이거면 국평 기준이니까 84가 15억이네요. 그죠? 이거 빨리 분양받아서 이익 난 분들은 이런 데로 오세요. 이런 데. 상하 2차. 상하 2차 좋아요. 여기 초등학교 있거든요. 중학교 있거든요. 6역세권이잖아요. 애 키울 수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얘네가 벌써 20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여 마천에 있는 초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들이 20억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상하는 얘보다 물리적 거리도 가깝죠. 학교도 있죠. 네. 여기 학교 없잖아요. 없죠? 이 여러분들이 험난한 이 막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리를 가서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여기 거여마천 가보시면 특히 여기 가보세요. 2번 출구 여기 가보시면요. 거여마천역에 2번 출구 옆에 가보시면요. 문 바로 옆에 주택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주택이 붙어서 2번 출구인데 여기 주택이 붙어 있다니까요. 2번 출구에 보이시죠? 주택. 2번 출구 옆에 주택 붙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 초역세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얘네는 얼마예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 제가 얼마나 구석구석 가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3억으로 하실 수 있는 재건축은 없고요. 네. 그리고 구성남은 좋아질 건데,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아까 어디 봤죠? 여기가 언덕이 장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구성남은 다 언덕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마포랑 성동하고 더 했으면 더 했지, 안 덜 하거든요. 여기에 맥도날드에서 제가 햄버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요 주변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보면. 근데 좋아진 건 맞는데 15억이 와 저는 비싸요. 예전에 제가 9억 안 할 때는 여기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하철 이렇게 접근성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여기 수진하고 요런 데도 개발이 될 거고 이제 점점 개발이 될 건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지금 수익이 난 분들 있죠. 아까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분양이나 이렇게 받아가 수익이 난 분들은 좀 더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 상하 아파트가 16억인데 얘가 15억이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또. 거기 초중고 다 있고. 땅값으로. 물론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땅값을 보고 올라오시라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자 산선역에서 거여마천까지 왔죠. 그럼 거여마천에서 오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엘리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상계주공. 예? 탈출. 노원 쪽도 좀 탈출하십시오. 예, 오늘도 상계 쪽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상계 중계. 예, 구로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구로 철산으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너무 확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이 더 내려갈 텐데. 상계 주공에 있으면 자산이 더 떨어질 텐데 빨리 남으로 내려오세요. 예. 노량진 뉴타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한 20억 후반, 중후반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량진은 송파랑 비교가 안 되죠. 예, 노량진이 좋아져도. 예. 와, 여러분 노량진 뭐 이런데 구로 이런데 관심 많으시네요. 구로주공, 철산주공 임장 갔다가 비행기가 너무 가까이 보여서 안 샀었는데
머리 위에 비행기가 보여도 괜찮은가 봅니다. 송파도 비행기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목동도 비행기 지나가고요.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철산주공 좋아요. 구로주공도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딴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단편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단편적으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봉도 알아야 되고요. 가족 구성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갖고 있는 투자금도 알아야 돼요. 단지 하나만 보고 제가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해서 상황을 봐야 되고요. 관악이 나중에 철산하고 다른 데보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게 무슨 얘기냐인데 지금 여기 신림선이 놓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철도 지나가게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하철역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 아파트들은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아시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만만해서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230건 거래됐죠. 한 달에 20건씩 거래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단지예요. 2등이랑 100건쯤 넘게 차이 나잖아요. 100건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관악 드림타운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언덕이긴 한데 충분하게 대단지에 쾌적하게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세대수를 보고 전체적인 그런 정량적인 호재들을 잘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구로주공 어때요? 구로두산 어때요? 제가 여러분 연봉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해요? 위례요. 빨리 나오세요. 예, 위례 나오세요. 예, 위례 가면 안 됩니다. 위례. 가면 안 돼요? 위례 안 돼요. 위례 안 되고요. 위례도 이미 연식이 너무 차가고 있기 때문에 동탄처럼 될까? 위례까지는 제가 패고 싶지 않아서 위례는 참을 테니까 위례는 빨리 나오십시오. 여기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여기예요. 여기. 두산이브 트레지. 아파트에서 바로 딱 나오면 여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얘 비싸요. 나홀로인데 주변에 다 보세요. 주택이잖아요. 학교도 없어요. 근데 얘 비싸다니까요. 학교도 멀어요. 근데 얘 비싸요. 신길 뉴타운 좋습니다. 지금 신길이 막 폭등 나오기 필요하죠. 예, 수지 죽전 파십시오. 수지 죽전 파세요. 마포 현대 1차와 노량진 우선 거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20평 소형으로 송파, 목동, 수서 가세요. 수서. 도생은 무조건 안 좋나요? 예, 미사 빨리 매도하시고요. 예, 미사는 안 됩니다. 예. 진짜 평생 기도 드리셔야 될 수도 있고요. 송파, 국평 미사를 매일 보고 싶고요. 천호동에 입주 괜찮고요. 현금 55억 있습니다. 누구요? 이촌동 신동아 아시아 선수촌. 우선미. 네, 우선미.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미죠. 목세나가 지금 가성비랑 그런 것 때문에 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잖아요. 여기 목세나가 지금 이제 가격대가 되게 만만하단 말이에요. 대단지에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막 개발이 되려고 막 하거든요, 지금. 근데 단점이 여기서 지하철이 너무 멀어요. 가성비 아파트인 건 맞는데 목세나가 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목동이 단지별로 가격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대장이 어디죠? 7. 네. 5. 면적을 끊을게요. 자, 국평 기준으로 36억이에요. 와. 36억. 물론 목동이 사업성도 좋고요. 분담금도 덜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세월이 되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대출로 상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가격이면 만약에 예전에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남 갈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개나리 갈 수 있다니까요. 역삼 레미안 갈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국평이잖아요. 양천구 살아, 역삼동 살아. 어떠신가요? 또 목동을 또 이렇게 패네. 아니요. 악플 목동도 많았어요. 네가 뭘 아냐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가격대 가격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 검단하고 서울 투자하는 가격으로 나래비 보셨죠? 수익률. 네. 목동이 강남에 몰리니까 목동으로 수요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국토부 차관님께서 유실히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관직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집을 지키겠다라고 과감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익남님이 부동산 시장에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았나. 한 건 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라이플로 그냥 빡 쏴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이제 했는데 뭐 큰일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수장급 이제 국토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강남은 금만큼 안전한 자산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금만큼 안전한 자산이다. 그리고 정부 믿지 마시고요.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스입니다. 그리고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압구정 현대 금매가 나왔거든요. RR 거래가가 되게 높은 가격인데 그거보다 저렴하게 매물이 나왔다라는 걸 이 커뮤니티에 썰이 좀 돌더라고요. 근데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시세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돈과 나의 상황이 귀결이 되는 거지 물건은 많아요.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살 수 있는 건데 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정부를 믿지 마시고 내년 1월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구 수성구 토호제, 해운대구 토호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에이, 지방은 설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버머 W가 18억을 찍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동탄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는 안 끼워줬는데 자꾸 지방에 있는 막 그 사람들이 수도권 투자하고 싶어가 동탄에 막 슈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고가가 뜨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 동탄 너도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고도 매를 들고 막 때리시면 동탄까지 막 수원까지 막 밑으로 다 묶이는 용인 막 다 묶이는 거야 밑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송도도 묶이면 아싸가 아니라 이제 집값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믿지 말고 언제까지 12월 안에 꼭 사셨으면 좋겠다고. 과거의 분양 수익률로 지금 자꾸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 과거의 그래프로 올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시장이 초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했죠. 위풍제도 아니고요. 욕망제예요. 욕망제. 나의 욕망을 투여하는 끝판왕이 집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고 세대수가 세포처럼 분열을 하기 때문에 집은 더 모자랄 거다. 근데 그럴수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부심 가지시지 말고요. 돈이 전부라면 돈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삶의 만족이 전부라면 거기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렬히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한테 팩트로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무조건 자 강동, 장위, 녹번이랑 불광, 철산, 그 다음에 수원까지만이에요. 수원도 매교역까지만이에요. 매교역까지. 그리고 화서역에 있는 푸르지오 13억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조만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더 많이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